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태조실록 제58부 한양의 설계자 정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394년 8월 12일 조선 조정은 무학으로의 천도 논의가 한창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죠. 풍수지리를 통해서 태조의 신임을 얻게 된 하류는 무학으로의 천도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애초 천도에 대해서 미온적이었던 다른 신하들은 무학의 터가 좁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태조를 가장 곤란하게 했던 것은 바로 복심이었던 정도전의 반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다른 사람들의 반대보다도 정도전 한 명의 반대가 태조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도전은 자신은 풍수지리에 대해서는 잘은 알지 못하지만 본래 통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려있지 명당짜리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 정도전은 새 왕조가 창건되었으나 아직 국가의 기반이 굳게 다져지지 않은 이때 무리하게 천도를 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맞선 거예요. 특히 정도전은 말미에 어떤 말까지 하냐면은, 아니 저렇게 풍수지리나 신봉하는 저런 술수하는 풍수쟁이를 어떻게 믿으실 거냐, 그 말은 믿을 수 있고 나 같은 이런 선비의 말은 믿으실 수 없냐 하면서 대놓고 이렇게 하루윤을 저격하는 말을 해요. 정도전은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태조는 굉장히 속이 상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실 태조가 좀 삐질 수밖에 없는 게, 누구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정도전마저 천도를 반대했으니 그 서운함이 여간 큰 게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정도전은 엄연히 개국공신이자 조정에서도 태조 다음 가는 실권자였어요. 현실적으로 정도전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다른 신하들을 설득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상의 사료를 통해서 정도전이 뭐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임금이 여러 재상들에게 분부하여 각 도읍으로 옮길 만한 터를 그럴로 올리게 하니 판삼사사 정도전이 말하였다. 이곳은 나라의 중앙에 위치하여 조언이 통하는 것은 좋으나 한스러운 것은 한 골짜기에 끼어 있어 안으로 궁침과 밖으로 조시와 종사로 쓸 만한 자리가 없으니 왕자의 거처로서 편리한 곳이 아닙니다. 즉 무학의 터전을 놓고서 정도전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가 뭐 다 좋기는 한데 터가 좁다. 이렇게 터가지고 어떻게 궁성이 들어가겠냐. 일단 이거는 다른 신하들이 했던 거하고 유사한 형태의 반대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사만 이래에, 자, 사만, 다시 좀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마한지단 변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만이 후대로 가면서 뭘 지칭하는 의미로 바뀌냐면은, 그냥 한반도에 존재했던 국가를 통칭하는 그런 이제 단어로 좀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만 이래에 구도로서, 옛 도읍으로서 동쪽에는 계림이 있고, 이게 경주죠. 남쪽에는 완산이 있으며, 여기가 이제 전주예요. 북쪽에는 평양이 있고, 중앙에는 송경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개성이죠. 계림과 완산은 한쪽 구성에 치우쳐져 있으니 어찌 왕업을 편벽한 곳에 둘 수 있습니까? 평양은 북쪽이 너무 가까우니 신은 도읍할 곳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네 군데 중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4대 수도죠. 이 4대 수도 중에서 경주, 전주, 평양은 너무 한쪽이 치우쳐져 있다. 여기 적당하지 않다. 근데 지금 현재 있는 개경만큼 가장 중앙에 있는 완벽한 수도가 없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 보면요. 전하께서 기강이 무너진 전주의 뒤를 이어 처음으로 즉위하여 백성들이 소생되지 못하고 나라의 터전이 아직 굳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모든 것을 진정시키고 민력을 휴양하여 위로 천시를 살피고 아래로 인사를 보아 적당한 때를 기다려서 도읍터를 보는 것이 만전한 계책이며 조선의 왕업이 무궁하고 신의 자손도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지금은 새 왕조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하게 천도로 논의하게 되면은 민폐가 된다. 그러니까 민생을 생각해서 자중하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사실상 마지막 돌직구였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직위의 성세를 말하는 자들은 마음속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다 옛사람의 말을 전해 듣고서 하는 말이며 신이 말한 바 또한 옛사람들이 이미 징험한 바입니다. 어찌 술수한 자만 믿을 수 있고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적용 나오죠, 그죠? 술수한 자, 이게 누구냐면은 하륜을 말하는 거예요. 선비의 말은 믿을 수 없겠습니까? 이건 자신을 말하는 거죠. 아니, 하륜 말은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제 말은 못 믿는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직구를 던지는 거죠.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생각하시어 인사를 참고해 보시고 인사가 다한 뒤에 점을 상고하시어 자칫 불길함이 없도록 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정도전이 이렇게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함으로써 태조는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8월 13일 하루가 지났어요. 정도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태조는 아마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모르게도 이 양반 성격상 정말 밤새 이제 밤잠을 설치면서 그랬겠죠. 하지만 태조는 여기서 천도를 포기할 생각이 정말 조금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정무학이 안 된다면, 지금 계속 무학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지금 무학이 안 되는 이유는 정말 많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정무학이 안 되면은 다른 곳을 하면 좀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태조는 어쨌든 간에 지금 천도를 취소할 생각은 진짜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러자 태조가 여기 이제 딱 생각이 미치게 되면서 날이 밝자마자 바로 주변 지역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천도 후보지를 찾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 향하냐면은 고려시대의 남경, 즉 오늘날 이제 서울시 종로구 중구 그 일대죠. 여기를 이제 돌아보게 돼요. 사실 이쯤 되면은 정도전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랜 세월 태조와 함께 해왔기 때문에 태조가 어떤 성격인지를 정말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아요. 정도전은 한번 태조가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이거 쉽게 못 꺾는다. 이거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도전은 왜 그렇게 하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반대했을까? 사실 아마 제 생각이지만 이건 추정이에요. 제 생각인데 아마도 정도전은요. 현재 돌아가는 상황상 천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태조가 저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 보니까 이거 천도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두 가지죠. 첫째, 할 때는 하더라도 하륜이 천도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못마땅하게 생각한 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즉 정도전은 어차피 천도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적어도 새 왕도의 선정은 자신이 주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 하륜이 주장했던 무학은 후보군에서 탈락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격렬하게 반대를 표명했던 것이고,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새 왕도 조성의 비용 문제라는 거죠. 이건 또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의 주요 반대 이론 중 하나였던 민력이 고갈된다는 것도 역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정도전은 하륜의 무학천도 계획을 좌절시킨 후 새로운 천도 후보지를 물색하면서 고민한 결과 한 가지 결론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즉 새로운 수도는 나라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강을 끼고 있어서 조온에 편리하고 터가 넓으면서 무엇보다 인프라가 설치되어 있어 천도 비용이 적게 드는 곳, 이런 조건들이 좀 이제 합쳐진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고민 끝에 정도전이 주목한 곳은 역시 고려시대부터 핵심 도시로 주목받아왔던 남경이라는 거예요. 남경은 이제 고려시대부터 중요시 여긴 삼경 중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고려 숙종이 한번 여기를 천도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공사를 다져놓은 곳이었죠. 그 이후에도 남경으로의 천도 시도는 여러 번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봤을 때 이미 남경에는 어느 정도 기본 인프라가 깔려있는 곳이고요. 게다가 이제 남경 역시 무학과 마찬가지로 사실 뭐 거기서 거기죠. 위치가 한강을 끼고 있어서 조온에 편리했고 나라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다는 점이죠. 사실상 남경은 무학과 거리가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오늘날엔 다 같은 서울시잖아요. 그래서 정도전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하륜과 비슷한 천도 입지를 생각했지만 하륜에게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무학을 반대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태조가 직접 남경을 시찰하면서 둘러보자 그간 강력하게 천도를 반대했던 신하들도 입장을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무학에 가서는 그렇게 그냥 악을 쓰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남경에 와서는 입장을 좀 선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경이 새로운 도읍지로 어떠냐는 태조의 질문에 신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개경이 으뜸이고 이것은 그 다음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개경 중심론을 주장을 했지만 그래도 남경으로서의 천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어놓는 발언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왕사 자초 역시 남경의 터가 좋아 보인다고 하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해주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하류는 여기서 이제 반대를 합니다. 왜냐면 지금 만약에 남경으로 정해지게 되면은 무학을 추천했던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류는 이것보다 무학이 더 낫다고 반대 의견을 표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운 상태예요. 신하들은 꼭 천도를 해야겠다고 한다면은 이곳 남경이 낫다라고 이구동성을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 이쯤 되면은 이게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게 정말로 신하들이 자발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마 모르긴 해도 하룻밤 사이에 정도전이 좀 설득을 한 것 같아요. 저 양반 고집 부리는 거 보니까 천도는 좀 천도를 막는 건 우리가 힘들 것 같고 기왕 천도를 할 거면 그래도 부담이 좀 덜 되는 남경이 어떻겠냐는 식으로 그렇게 좀 유도를 하지 않았을까 좀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튼 간에 이제 태조 입장에서는요, 사실 무학이냐 남경이냐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태조가 원한 거는 당장 수도로 옮기는 것이에요. 근데 그동안 그토록 천도에 대해서 반대였던 정도전이 남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남경으로 천도를 결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임금이 남경의 옛 궁궐터의 집터를 살피었는데 산세를 관망하다가 윤신 등에게 물었다. 자, 신하들에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제 답변이 왔냐? 여기가 어떠냐? 즉 천도 수도 입지로서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우리나라 경내에서는 송경이 제일 좋고 여기가 그 다음 가나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개경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심론을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살짝 탈출구를 열어주는 거예요. 정이 가실 거면은 여기가 다음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단서조항을 다뤄줬다는 거죠. 자, 그러자 임금이 또 왕사 자초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무학대사죠. 자, 그러자 이제 자초가 뭐라고 하냐?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자초가 대답하기를 여기는 사면이 높고 수려하며 중앙이 평평하니 성을 쌓아 도읍을 정할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라 결정하소서. 역시 무학대사는 조심성이 있죠.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을 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하 사료 내용을 또 살펴보면요. 임금이 여러 재상들에게 분부하여 의논하게 하니 모두 말하였다. 꼭 도읍을 옮기려면 이곳이 좋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하류는 홀로서 반대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산세는 비록 볼만한 것 같으나 지리의 술법으로 말하면 좋지 못합니다. 즉 풍수지리적인 상황을 들어가지고 여기 안 좋다라고 계속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자, 그러나 이미 다수가 지금 현재 남경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류는 혼자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태조는 무학이냐 남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개경을 뜨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금이 여러 사람의 말로써 한양을 도읍으로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남경으로의 천도는 사실상 태조의 강력한 주도 아래 실시된 일이었습니다. 연려실기술에서는 무학대사 자초가 새 왕조의 수도가 될 터를 알아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야사에서 전하고 있는데, 하지만 태조실록에서는 이것이 태조 자신의 선택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정도전이 무학으로서의 천도를 반대하면서 태조에게 남경으로 천도하도록 유도하긴 했어요. 그래서 또 야사에도 역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정도전과 남은 등이 미리 이제 남경에 가서 거기를 좀 둘러보고 왔다라는 기록도 있긴 있어요.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결국 이것도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태조라는 거죠. 따라서 사실상 새 왕조의 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태조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이 되었던 과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태조가 할 일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태조는 스타일이 그랬다라고 그랬어요.
어디까지나 왕의 고유의 권한 영역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붙이지만 실무 영역으로 넘어가면 자기는 손 안 대요. 거기는 완벽하게 맡기는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조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그 뒤에 일은 정도전을 비롯한 자신의 핵심 참모들에게 맡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무학으로 천도가 결정이 났으면 이 일을 하륜이 주도를 했겠죠. 그러나 한양으로 이제 천도가 결정이 나게 되면서 이 일을 정도전이 이제 주도적으로 맡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조는 새 수도의 설계도가 나오기 무섭게 새 도읍지로 이주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무리 남경에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고는 해도 아직 궁궐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좀 성급하고 무리한 결정이기도 했어요. 모르긴 해도 이제 같이 이제 옮겨졌던 관료들의 경우 거의 뭐 이제 임시로 새빵살이를 하거나 아니면 천막 생활을 하거나 그래야 됐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만큼 태조가 왕씨들의 도읍인 개경을 벗어나고 싶어 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태조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천도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새 왕조에 걸맞는 새로운 수도 한양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새 도읍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은 정도전이었으면 두말할 것도 없다 하겠죠. 이래서 결국에는 하류는요, 기껏 풍수지리를 통해서 태조의 신임을 얻어놓고 막판의 천도 논쟁에서 정도전에게 보기 좋게 밀려난 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류는 정도전에 대해서 뭔가 좀 이제 불만과 원망을 좀 품을 법도 하겠죠. 실제로 뭐 정도전이 하류를 향해서 그냥 풍수쟁이라고 대놓고 저격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양이 새 왕조의 수도가 되는데 잠깐 좀 이제 한양의 구조를 한번 지도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지도는 조선 전기가 아니라 조선 후기의 한양 지도기 때문에 전기는 이거하고는 좀 이제 형태가 달랐을 수도 있어요. 구조가. 자, 일단 좀 이제 보면요. 크게 봤을 때 한양은 총 4개의 산이 두르고 있죠. 북쪽에는 북악산, 서쪽에는 인왕산, 남쪽에는 남산, 동쪽에는 낙산. 그런 식으로 이제 총 4개의 산이 두르고 있는 일종의 분지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양 남쪽으로는 한강이 흘러가지만 당연히 이제 생활용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양 안쪽에는 청계천이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이 청계천도 나중에 이제 한번 정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기 모습하고 후기 모습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각 산 사이에 낮은 저지대에 4대문이 설치가 되는데 그 4대문이 바로 동쪽의 흥인문, 남쪽의 숭례문, 서쪽의 돈이문, 북쪽의 숙청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4대문 같은 경우는 원래 큰 행사나 이럴 때만 좀 쓰는 문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위해서 또 4개의 문을 뚫어놔요. 자, 동남쪽에 보시면 광희문, 그리고 동북쪽에 보시면 동서문. 이게 오늘날 이제 해화문이에요. 근데 해화문 같은 경우는 이게 도로가 뚫리는 바람에 원래 위치에다 복원을 못 해가지고 원래 실제 있었던 거하고는 좀 다른 위치에 복원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서북쪽에 창의문, 그 다음에 서남쪽에 소이문. 이 4개가 사소문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교통을 하는 곳이었죠. 자, 그렇게 이제 4대 문이 뚫려 있고 사소문이 있는데 그 4대 문이 유교식 그런 장명법에 따라 가지고 인, 의, 예, 지, 신 그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쪽이 흥인문, 인을 흥하게 하는 문, 남쪽이 숭례문, 예를 숭상하는 문, 그 다음 서쪽이 돈이문, 의를 두텁게 하는 문, 그리고 북쪽이 숙청문, 깨끗하게 하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가운데 이제 보신각이 있는데 이게 믿음을 지킨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제 4대문이 설치가 돼 있고 가운데 보신각이 있어서 인의 예지 신이 완성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좀 2가지 오해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오해. 4대문을 흥인문, 숭례문, 돈이문 반드시 이렇게 불러야 된다.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을 부르면 안 된다. 왜냐면 이건 일제가 우리의 정기를 약화시킨 목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부르게 만든 거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요거는 사실 무근입니다. 실록을 찾아보면은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이 어렵잖아요. 사실 이게. 당대 사람들도 편의상 그냥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동대문, 서대문. 그러다가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돈이문, 숭례문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은 북쪽에 있는 숙청문, 이 숙청문이 나중에 정확하게 언제 무슨 이유로 왜 그렇게 된지 기록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대략 한 연산군에서 중종 때 가면은
숙청문이 이름이 숙정문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이걸 이제 숙정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숙정문이 북문이에요. 그런데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뭐냐면은 홍지문을 북문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홍지문은 북문이 아니고 이건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건데, 한양 도성과 북한 산성을 연결하기 위해서 성곽을 증축을 해요. 그리고 그 라인에다 뚫어놓은 문이 홍지문입니다. 홍지문은 사대문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대문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의문 제기가 되는 게 또 이게 있죠? 인의 예지 신인데, 왜 그러면 숙지문이 아니고 저희가 숙청문이 나왔냐? 원래 저희가 이제 소지문이라고 하려고 했다가, 지자를 쓰면 백성들이 똑똑해지니까, 그러면 곤란하니까 저렇게 이제 숙청문을 바꾼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거의 카더라 통신이고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홍지문도 만들면 안 되죠. 저 홍지문의 지자가 그 지자인데, 이니에지 신에서. 그래서 왜 저기만 그 룰을 어겨가지고 숙청문이 들어갔냐? 솔직히 말하면 이건 정확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뭐 요거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안쪽에 경복궁을 건설을 하게 되는데, 이 경복궁 건설 역시 정도전이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한양 도성 건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내부 궁궐 건축, 그리고 그 유명한 종묘와 사직 건설, 이것도 전부 정도전이 기획한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주나라 예법서에 근거해가지고 만든 건데, 종묘와 사직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종묘는 역대 왕들의 위패를 모신 곳이에요. 그리고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에 섬기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종묘와 사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종묘는 쉽게 말해서 왕업의 정통성을 말하는 거고, 사직은 민생 경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툭하면 나오는 말이 그 얘기잖아요. 전하 부디 종묘와 사직을 생각하시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요즘식으로 이제 바꿔서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종묘는 국가 안보를 의미하는 거고, 왕가의 정통성이니까 그잖아요. 그 다음에 사직은 민생 경제를 의미하는 거죠. 국가의 안보, 민생 경제를 위해서 요즘에도 많이 쓰는 단어죠, 그죠? 아마 좀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1395년 10월이 되면은 궁궐이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서 태조가 관료들을 모아서 축하연을 여는데, 이게 드라마 정도전에서도 묘사가 잘 돼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태조가 직접 정도전에게 궁궐과 전각의 이름을 지으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러자 정도전이 아마 미리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술술술술술 하고서 이제 쭈루룩 이제 썰을 푸는데, 이때 정도전이 즉석에서 지어 올린 새 궁궐의 이름이 바로 경복궁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성리학자답게 시경의 주화편의 문구를 인용해서 새 궁궐의 이름을 짓게 됐다는 거죠. 사실상 보신각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한양 도성 안의 구조가 다 성리학적인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새 왕조는 첫걸음부터 성리학 국가임을 확실히 명시하고 시작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새 왕조에 걸맞는 새로운 수도 한양이 탄생을 하게 되고, 이 한양 설계까지 맡게 되면서 정도전은 정말 막강한 권력을 누리게 되는데, 정도전의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된다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은 세자측봉 문제 때문에 불만을 품었던 이방원, 그리고 한양 도성 건설 과정에서 불만을 품게 됐던 하륜, 그리고 공통적으로 불만을 가졌던 이 두 사람이 만남을 갖게 됩니다. 과연 호랑이는 날개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